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강점인 하이터치, 감성 비즈니스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어떤 책에 보면은, 오래된 책인가는, 유통의 혁명에서 오프라인의 습격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매스 마케팅은 안 돼도 체험과 공유 마케팅만큼은 오프라인을 안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세상에 처음 내놓았던 A사가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홈 비즈니스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좀 틀려서 홈 파티 개념이에요. 홈 파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나눠서 먹게 되고 친교도 쌓고 그렇게 해서 초대받은 사람은 어디 우리처럼 막 시도 뜻 없이 방문하거나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홈파티 문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게 결국 홈미팅이 되는 거고, 이 홈미팅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의 셀 조직처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도 참 많이 보죠. 네. 근데 이단이라는 종교가 일반 종교보다 훨씬 강력한 건 뭐냐면 셀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면 맞잖아요. 이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하잖아요. 뭐 신천지가 됐던, 뭐 몰몬교가 됐던, 뭐 남녀호랭이가 됐던, 대순일이 이런 정당들을 보면요. 굉장히 세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개석상에서 오픈돼서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이 사람들 모여놓으면 엄청난 세력이 되게 되고 그 파워가 막강해서 정부 기관도 손을 못 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뭐냐면 셀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에 강한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직이 다 산산조각이 흩어지는 걸로 많이 보죠.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다가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 이루는 것들이 하나씩 날아간다면 어쩜 우리가 이렇게 헛수 같은 일들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결국은 뭐냐? 홈미팅, 홈파티를 내가 주관하고 끌고 와서 역량을 빨리 갖춰야 돼요. 제가 우리 이영환 사장님이 이렇게 필드에 가서 제일 자신감을 갖는 거는 본인이 가서 그 현장에서 케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하면서 이게 무한 연쇄적인 판매가 일어나니까 내가 갔다 와도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저녁에 인천에 미팅 가서 느끼는 건데, 어제 혹시 국장 줌으로 어제 했었어요? 네. 줌 보신 분 계세요, 어제? 아, 다 보셨네. 그야말로 그 우리 제품을 먹고 1년 반 동안 제품을 체험하면서 막 우리 박스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막, 예? 박스를 다 집에다 쟁여놓고 그 쳐다보고 신주 따진 모신다고 하잖아. 예? 그야말로 그런 오면서 제가 우리 편인이 사장님한테도 이게 내가 녹화했던 녹음했던 걸 틀어드린 거야. 미팅이 이렇다. 이런 미팅을 우리가 참여할 수 없지만은 줌으로 들어서 볼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오면서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과거에 같으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이렇게 내가 듣고 아쉽지만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공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입을 해서 이 비즈니스에 왔는데 내가 투입한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런 패턴에 내가 안주해버리면요. 앞으로 내 비즈니스에 대한 희망도 여러분들이 크게 갖지를 못해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려요. 정말 이 사업을 여러분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이 결국은 복제가 가능하고 결국은 복리로 증가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의 규모나 인원이나 또 우리가 하는 제품이나 환경이 과거처럼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활성화되면 뭘 느낍니까? 지금 결국은 무한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5년, 10년 동안 해왔던 비즈니스보다 어쩌면 앞으로 3개월, 6개월 안에 결정될 비즈니스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5년, 10년을 거슬러 오면서 그 시간 압축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죠.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진행해서 비즈니스 패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비대면이라도 해서 미팅을 해야 되고 정보 지식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이제 줌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고객을 우리가 직접 잡을 수 없다면 그 제품은 매스 마케팅만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은 매스 마케팅을 해서 성공하지 못한 제품들을 우리가 갖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제품 정보 지식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되겠죠. 앞으로 그런 제품들은 훨씬 가치 있는 제품들이고 일반적으로 매스 마케팅 해야 될 제품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다지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개별화되죠.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가 멀티플라이 각자가 필요에 따라 니드에 따라 우리가 그걸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AI도 모두 아무도 못하는 거야. 우리밖에 못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하냐? 이곳에 앉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는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홈파티나 홈미팅을 통해서 퍼슨 대 퍼슨으로 일어나는 P2P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의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개인의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 발전된 세상에서 정보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 상태에서 내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는 고객들은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웹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 매스 마케팅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가치를 전달하고 체험을 줄 수 있는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가 홈파티나 홈미팅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홈미디어라고 이야기해요. 네. 결국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우리가 만나는 지금 샵이나 지금 이렇게 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체험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소비자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홈미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임사한테 그런 이야기 항상 했는데 제가 하는 모든 미팅을 전부 영상을 다 찍으라고 그런 거예요. 네. 이 업계에서 여기서 결국 필드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는 능력들이 다 틀려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경험들을 갖다가 내가 따라다니면 수밖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스팟으로 다 찍어가지고 만약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유한다면 똑같은 상황을 하면 비슷한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될 거고 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많은 것들을 내가 말로서 설명 못하지만 미디어를 끌어다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 제가 인천서 이렇게 참 그 감동을 막 우리 해변이그 사업자들이 다들 봤으면 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원장님들이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정말 천방지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판 흔들고 다니고. 근데 우리가, 미용실 원장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실패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데다가 나이만 듣지도 않고, 정해진 시간 오지도 않고, 결국 우리가, 제가 인천에 산타라는 그 미용실에 한 6, 7개월 다니면서 진료하려고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에 새로운 팀들을 이제 이렇게 영입시키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제 전창사님이나 민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꾸준히 후원을 하기도 했고 또 줌으로 접속을 해서 이미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니까 이미 줌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봤잖아요. 저 얼굴. 또 강의도 이미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한 팀이 되고 또 그동안에 교감했던 시간들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집중력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공유를 했을 때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는 패밀리가 돼간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홈 비즈니스를 셀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차인데 홈에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홈에서 대부분 우리가 제품을 갖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제품의 감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홈파티에서 대부분 체험적 티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누구나 해.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것도 앞서는 게 드립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의미를 찾게 해주지 않으면 잠깐 재밌고 좋을 때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 좋았던 제품도 그래 좋은 거야 그냥 좋지 알아. 이 아는 거하고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만드는 일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 알죠. 자, 해변이 사업을 하죠,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지내는 사람도 많아. 근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똑같은 해변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미 결정돼 있죠. 해변기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해변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강의 듣고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되는 걸로 알아. 한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비즈니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결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온 것다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결과가 어디서 오는가를 봐야 돼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봐야 되고 그 근원에 가야만 우리가 그걸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결과만 쫓아간다고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 그 안에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제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꿈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뭐 킨지에나 리더도 몇 분 왔었고 저녁에 또 다른 원장님도 있었지만은 그분들하고도 제가 한 20분 동안 하는 이야기를 다 꿈 이야기를 했어요. 제품은 당신들이 좋아서 막 환장할 수 있으니까 마력도 없고 거기다 대고 내 제품까지 경험 이야기할 필요 없죠. 나는 당신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원장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미용실을 때려치고 지금 다 그 시간에 이것이 와 있는 것 자체가 꿈이 없는 사람은 나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당신들이 열심히 산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은퇴를 해야 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돈 다 줄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공감을 해요. 또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제가 미용실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머리를 만지면 100명을 만질 거야 1000명을 만질 거야. 그죠? 그 사람들은 기껏해 몇십 명만 하면 허리 부러져 더 못해 사실. 그것도 언제까지 할 거냐 결국은 본인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부자 되려면 반드시 이게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복리가 되고 있는데 내 비즈니스가 내 일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한 만큼만 나오고 있는지를 본다면 일한 만큼 나온다면 이건 가면 갈수록 힘든 일이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리가 되게 해요. 복리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유정란 있고 무정란 있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계속 나만 열심히 하지 나처럼 열심히 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복제가 아니면 무정란이라고요. 쉽죠? 같이 안 다니니까 쉬워. 혼자 해보니까 진단 말이야.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답답해 죽겠어.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어느 세월에 내가 더 말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 인내해야 돼. 그 사람의 시간을 갖고 깰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만들어진다 해도 이제 기형아가 나오겠죠. 기형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 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가르치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내가
같이 꿈을 공유하고 있고 시스템의 방향성을 같이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변이니까 사업은 수도시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같은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다 스타트를 해요.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같은 해변이니까 하는 것 같아.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 있는 사람도 있겠죠. 시간이 가도. 문제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스폰서는 여러분 업라인들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도 방향을 보고 컨트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결과를 나오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자리 이 자리에 나는 여기 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계속 사람들에게 스폰서들에게 결국은 코칭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폰서도 여러분을 다 코칭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이 많은 레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그에서 벌어지는 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구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요청하는 사람한테. 그럼 여러분 뭐예요? 스폰서가 알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끊임없이 스폰서의 에너지 갖다 써야 되는 것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스폰서도 바쁘시고 온라인은 정말 바쁜데 내가 나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어 안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청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고 거절하는 건 스폰서의 권리죠. 요청을 받는 스폰서가 나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스폰서의 권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요청도 안 해본다면 정주영 회장 말처럼 해보기나 해봤냐가 똑같은 소리야. 아니 자기가 미리 스폰서를 배려해서 바쁠까 안 해줬다는 거야 사실은. 결국은 본인이 깨우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도움을 해품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그 스폰서가 도움을 안 주면 그 다음 데이터를 계속 구해야 되겠죠.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핵심을 알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업은 레버리지를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무조건. 내 힘으로 한다면 결국은 산술거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스폰서 힘을 빌리면은 레버리지에 작동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우리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전된 것 같으냐? 그래 안 해요. 이게 선형적으로 가다가 결국 변곡적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완만하지 속도가 완만하고 뭐 어디가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팝콘 터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 비즈니스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 시작점이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거죠 사실은.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차라리 괜찮아요. 이런 비즈니스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그냥 살아는 있어. 숨은 쉬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내 팀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그래도. 근데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툭 직전 떨어지잖아. 이게 인생사도 똑같아요. 어제 최옥기사님 그런 얘기 하죠. 자기가 체험자를 발표를 하는데 자기는 패깅이 57살이 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패깅이 40대 왔으면은 견딜 수 있었는데 57살에 패깅이 아니까 패깅 오자마자 무릎이 쉬어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완전히 상병신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두정거장 전부터 내리려고 그리고 빨리 안 내린다고 빨리 안 탔다고 욕을 먹고 환장했다는 거야. 누가 부르면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몸뚱아리로 살았다는 거야. 그때가 자기가 호르몬이 존재를 뭔지 몰랐대. 해변이가 콘센트를 못 받아서 그게 다 해결돼가 지금 같은 60대지만 너무 젊어지니까 어제 하는 말이 진짜 콘센트 박스에다 보고 잘한다는 거야. 박스를 제가 벌지 못하고 그 박스를 보고 자기는 눈물이 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건강이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빠졌으면은 뭐 잡으려고 했겠죠. 근데 조금씩 무너지다가 57세 폐기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가 갑자기 병식이 되는 거야. 자기 말로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다 죽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소아마비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저희도 소아마비라 했대. 모르는 사람. 자기는 몰랐더니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거 당했다는 거야. 지금 헐도 꽉꽉 서있고 얼마나 이뻐져 왔는지 몰라. 얼굴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올바르게만 하고 있으면 바르게만 진행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속도는 내가 생각하는 발전은 아니야. 안 되는 것 같아. 내 기대만큼 못 미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내가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엄청나게 나버리는 시간이 오겠죠. 결과가. 이게 농사 짓는 비즈니스란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지어도 결국 우리가 당장 수확이 없잖아요. 그럼 가을철에 수확 때까지는 내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지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 농사꾼은 그것을 그림을 보고 짓는 거예요. 믿고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미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구든지 다 주저앉아요. 그럼 이럴 때 결국 스폰서는 이미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고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아니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홈파티나 홈미팅을 하려고 보면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를 계속 불러야 돼요. 어제도 사실 국장님이 나를 부를 자리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지난주 MBA 때 박하자 사장이 대표님 오기로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오기로 했다. 나 간다고 적이 없는데 온다고 했다는데 그러는 거야. 그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박하자는 그런 적이 없대. 정훈 사장이 또 박하자님 그랬다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빈말이 나와가지고 진짜가 되는 거야. 원래는 오라기도 내가 안 갈 사람인데 안 가야 될 자리인데 갑자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어제 내가 그러면서 뭐 느꼈냐면 연출도 필요하겠구나 이게. 경우에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쳐서라도 회장님을 모셔야 되고 스폰서를 모셔야 돼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가서 뭐 느꼈냐면은 그게 예정된 약속된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어제 내가 간다고 약속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따라 평소에 안 오던 사람도 많이 와버렸고 또 생각처럼 나도 가 있고 어제는 또 저도 감동을 많이 받은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대단한 팀이 됐구나 생각이 느낄 정도로. 단지 뭐 느끼냐면 과연 이 팀들을 어떻게 홈비즈니스에서 빅비즈니스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고민해 본 거예요. 사실. 어제 제 생각 같아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미 거칠고 정말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야생마들이 다 특히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잘만 키우면은 이 사람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꿈만 찾을 수 있다면은 더 순한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홈파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꿈터치예요, 꿈터치. 그 사람 리더가 뭔지를 찾아야 되냐.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이야기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날 거절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가면 뭐예요? 하여튼 매출 하나 끌어올리려고 막 별달 복귀되고 오버해서 무리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만 말씀 쓰겠잖아, 사실. 왜?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후원하는 것들이 미안해서라도 좀 매출을 해줘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기운이 흘러가게 되면 그게 시간이 가면서 서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꿈을 앞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끌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이 꿈이 있어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것만 보이면요
올마이트 기쁨이죠. 내 인생 던져요. 던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헤베니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최옥기 사장 도는 말이 너무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막 사람들 공짜 막 주고 싶대. 자기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니까 어제도 세 통을 팔고 오고 주문이 막 사방에서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막.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만 생각하면 헛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게 다 자기가 수확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재밌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그분이요 불과 1년 전에 스피치를 못해요. 떨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어제는 막 스피치도 너무너무 잘해. 막 인사도 너무너무 잘하고. 왜? 자기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자기가 뜨거우고 자기 믿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한테 확실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도 두 사람의 물건을 팔려고 했겠는데 안 팔렸는데 왜냐? 자기가 확신이 없이 상대가 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확신, 어제는요, 그 순한 여자가 상대한테 이렇게 클로징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강한 신념, 믿음, 열정, 막 이게 있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런 마음을 전달하니까 거기 오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처음 만난 김재나, 응? 현재씨, 김재나 리더라는 분이 자기가 같이 울었대. 저 사람 말이 진심으로. 어쨌든 먹어보래. 너무 좋대.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여러분의 비전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전달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비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도 안 와도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을 거절한 사람은 안타까워요. 참 답답하다. 어쩔 수 없지 뭐. 네 복이지 뭐. 이런 말이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니까 쉽지가 않네. 이거 쉽지 않아. 나부터도 막 힘들어. 내 비전이 약해져. 내 비전을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내 비전을 거절했을 뿐이지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홈파티에 여러분이 첫 번째 홈파티를 주관하는 오너십이 되려면 먼저 비전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비전을 만들어야 돼. 비전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내 미래의 모습 때문에 지금이 당당해지셔야 돼요.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벌고 500도 못 벌지만은 여러분들이 월 1억씩 주 1,000씩 가져갔다는 확신만 있어 보세요. 그게 미래로 와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해지셔 아세요? 네. 지금 몇 천만 원 수입이 아니라 나 미래에 너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비전을 만들어 난 다음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보면 답답하고 불쌍해 죽겠어.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진짜 돈 벌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 그럼 전 자신있게 얘기해요. 그렇지. 당신이 내 말 따라한다면 나는 당신한테 돈 때문에 동국제로 살 수 있는 평생 해주겠다. 자신해. 그 대신 끝까지 믿어. 중간에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와요.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간 데마다 내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을 찾는 게임이죠. 믿지도 않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힘들어. 그거는.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비전을 주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단지 내가 아직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죠.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비전이 있으면 만약 그 사람 꾸민 사람이라면 자석처럼 빨리 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잘 보세요. 이 토란잎에 물방울이 크면은요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돼요? 그냥 빨려 들어오죠. 자력처럼 끌려들어요. 자력처럼.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고 내가 비전이 약하면 절대 제품은 팔아서 꿈은 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꿈을 파는 사람들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뒤에 있는 그런 멋진 미래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그 사람들이 그릴 수 있을 때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제품이 안 팔리고 수익이 안 돼도 결국 이 꿈 때문에 오늘 배고파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홈파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누가 더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본인이 결과를 체험을 좀 늦을 수도 있어.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꿈이 아니고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결과가 덜 나와도, 꿈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를 뛰어넘을 힘이 생겨요. 근데 꿈이 없으면은 문제가 커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꿈을 꾸게끔 해줘야 되고, 그 꿈들이 선명하게,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홈에서 할 일이 결국 뭐야?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 지금 이야기하는 6개월에 3개월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파트너들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늘상 보던 것들만 봐가지고 갖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또 갖고 싶어요. 눈으로 봐야지. 그럼 우리가 드림빌딩이라는 게 뭐냐? 파트너들하고 해야 되는 게 홈에 대해서 계속 제품만 이야기하고 뭐 과자만 먹고 빵이나 굽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드림빌딩은. 그래서 벤치 매장에 가서 전부 차도 시승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여러분들이 승차감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야, 이 벤츠를 타고 싶은 거야. 이 벤츠를 갖고 싶은 거야. 멋진 호텔에 가서 결국 호캉스를 하면서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니들들 몇 사람하고 멋진 생활을 지내고 나면 내가 이런 삶을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런 강한 리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꿈들이 만들어지고 드림빌딩을 하면 계속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핵심 파트너들 다 데리고 왔으면 없으니까 한두 사람 모시고 가서 호텔 스파에 가서 뭐 해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그런 데 가서 구경도 해보고 자동차 매장에 가서 차도 한번 타보고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홈파티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몇 사람들 모여서 오늘은 벤츠 매장에 한번 가보자. 가서 차도 구경도 해보고 또 딜러를 쳐서 차에 대한 옵션도 들어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언젠가는 이 차를 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다시 꿈을 갖게 되겠죠, 사실. 덱스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파트너가 힘들고 포기하려고 할 때, 정말 본인이 이 사업을 힘들어하고 할 때, 그 파트너를 데리고 그 파트너의 꿈을 정해놨다가 그 꿈대로 현장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꿈대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 5년 고생한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에 끝낼 수도 있고 1년에 끝낼 수도 있다. 왜? 똑같은 강의를 과거에 같으면 이렇게 이 안에서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동시에 느낄 수도 있죠. 에너지가 그만큼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비즈니스의 속도도 지금보다 10배, 100배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결국은 비즈니스가 완성될 수도 있다. 저는 해베니크가 잘만 다듬어지고 있고 지금 이대로만 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물리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많지 않고 또 물리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과거에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감독을 주시면서 그분들이 막 오일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흥분을 하는데 자기 미용실에 40명 정도 사람한테 우리 제품 5가지 이상씩 다 들어간대요. 5가지. 자기는 미용실 머리 만들어 놓고 그 사람 갈 때까지 제품을 막 이야기한대요. 안 사면 말고래. 그리고 자기 제품 안 샀다는 어디서 말아. 근데 머리 안 해준대. 자기한테 머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지. 자기 집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가려서 받는 사람이고 미용실 온 손님들 5가지 이상의 제품을 다 보는 거지. 그것만 생각해도 어제 제가 마케팅을 하니까 자기는 정말 실감이 난대. 이게 된대.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레버링이 작동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 미용실 원장들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됐어요. 정말 유통의 혁명에서 오프라인의 습격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주부들하고 당신들하고는 틀리지 않냐. 당신들 이미 기존 고객을 수십 명씩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당신만 이뻐지고 젊어지고 지금 세옥기 사장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버리면은 당신이 팔기 싫어도 당신 집으로 문전성시를 일거나 제품을 가져간 사람들. 그럼 이거를 결국은 회사도 못하고 매스마케팅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왜? 제품의 체험이 공유되고 결국은 내가 변한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은 결국은 AI가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발전되고
결국 AI가 뛰어나고 로봇이 뛰어나도 그런 감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변이기에 받고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맨발 밀어 나가면 무한 연쇄적인 판매가 될 거고 또 제가 볼 때 요즘 아메이를 하든 애터미를 하든 지금 네트워크 사람이 너무 많죠. 이 사람들도 굉장한 변화를 의식하고 있어. 이제는 멀티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한테 좋다면 나한테 유리하다면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걸 내려놓고 이쪽으로 어느 부분을 간주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문제는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은 회사는 객관적인 검증 대상이에요. 문제는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회사를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거대한 해변이키가 있고 꿈이 있겠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나를 보죠. 나를 보는 거요. 초점은 내 나한테 맞춘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해변이키가 대단한 회사라도 내가 가려서 못 볼 수도 있지만은 회사가 눈꽃만큼 적어도 여러분이 커지면은 회사는 크게 보여요. 본론면지를 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회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품 배송을 늦어지기 아니라 박스를 잘못 꾼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좋아 보이면요. 이것을 어떻게 와도 그거는 상관없어. 이해하시겠어요? 단지 지금 여러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회사가 갖고 있는 신뢰보다 내가 너무 작아.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내세우게 되면 해변이키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뒤로 숨는 거죠. 이 사람이 해변이키를 온전히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내 스폰서를 온전히 볼 수 있고 내 그룹장을 온전히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항상 회사를 앞세우고 회장님을 앞세우고 스폰서를 앞세우고 그룹장을 앞세우면 사업이 무조건 잘 돼요. 왜?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걷어내고 나보다 큰 걸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근데 홈파티는 어떻게 될까요? 홈파티는 이걸 보여줄 방법이 없죠. 나를 통해서만 회사를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만 제품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홈미팅을 진행하는 내 모습이 대단히 당당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그죠? 오늘 가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생각나면 짓거릴 게 아니라 오늘 올 사람이 누구고 누구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오늘 스피치는 뭘 시켜야 되고 다 나와야겠다. 저는 이게 아침 모닝스쿨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룹을 끌고 갈 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지금 한배사님 통해서 체조를 했잖아요. 결국 이게 무브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다가도 오고 누웠다가도 오고 또 딴 생각도 오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면 기회를 환기시키고 뭔가 마음을 비즈니스적으로 다시 세포를 깨워야 되잖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든 어떤 순간에 내 무빙업을 내 몸을 갖다가 업시키게 되면 결국은 정신이 따라와요.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홈파티에 가는 사람들 다 지쳐가지고 날씨가 덥고 추워가지고 움츠려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빙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봐야 돼요. 저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홈파티 가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짧은 시간에 사람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귀를 막 문대게 하는 거예요. 귀를 옹굴렸다 문대봤다가 늘려봤다 난리를 치라고 해요. 귀를 늘려보고 접어보고 문대보잖아요. 열이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층을 가지고 건강식품을 수없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층 강의를, 8주 강의를 내가 계속 했던 거예요. 2층 강의. 2층 강의를 통해서 결국은 오행도 가르쳐드리고 사상치도 다 가르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나 보조적인 수단인데 그게 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한때는 그걸 통해서 막 사업자들 막 100명씩 모아놓고 이 소위 말 비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업을 신경 쓰지 않고 그거 집대 갖다 팔고 2층 갖다 팔고 핀스 갖다 팔고 이거 갖다 시간 다 보내더라고. 그래서 저도 수도시 마냥 이런 것들 다 보조적인 수단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홈파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귀를 잡으면 체온을 올리는 데는 최고예요. 특히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들이 다 고장나 있잖아요. 근데 귀를 잡으면 우선 얼굴 후끈거리면서 경동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잘 활용만 해도 결국 홈파티에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만나서 무빙업을 해주고 또 그런 것 동작들을 통해서 일단 워밍업을 좀 시켜준 다음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홈파티 끝나고는 항상 다음 미팅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정책이나 그룹의 정책에 대해서 프로모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반드시 공지사항이 없이 끝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미팅이. 그래야 사람들이 끝날 때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어떤 걸 하겠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죠. 이런 단순한 거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만났다 흩어졌다를 반복하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팅에다가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을 쉬운 방법은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어. 근데 일은 되는 일을 되게 해라. 쉽게 하지 말고 되게 해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쉬워. 근데 그거는 일회성일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승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블링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된다는 말은 더블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더블링이 되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의식을 여기다 두잖아요. 계속 불어납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성장이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더블링 된다는 생각을 않고 그냥 될 수 있는 방법을 시키시키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은 커지지 않고 여러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봐집니다. 그거예요. 머릿속에 항상 나는 더블링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끔 또 가르치는지 자꾸 이거예요.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그래서 제가 누구를 후원 가더라도 어느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죠. 결국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비즈니스를 해야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라고 하는데 다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 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에너지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산을 올라가거나 어떤 정상에 가려면 산을 올라가는 길은 지리산마다 코스가 수백 개예요. 지리산을. 그죠? 남원주도 가는 것도 있고 뭐 광양도 가는 것도 있고 광주도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팀은 출발지가 같고 도착지가 같아야지 그 팀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팀 비즈니스를 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폰서가 가는 방향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룹장에는 방향을 쫓아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의 리더가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이 있더라도 더 빠른 길이 있더라도 그 팀에서 있으면 그 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멘토링을 하지 않고 자기 경험 갖고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결국 더블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지금 해변이가 정말 우리가 승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꽃세트라든지 이런 좋은 제품들을 한 2년 이상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품이 너무나 강력하고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그 적응을 못하죠. 정말 사람들이 막 병원에 가버리고 그냥 오히려 막 부작용이 있다, 반품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죠.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죠, 사실. 왜? 그만큼 우리는 우리 제품의 확신과 믿음이 이제 시간을 통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다른 회사도 이런 제품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고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능성 제품들. 그럼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홈파티를 통해서 은밀하고 깊이 있게, 딥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딥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홈미팅밖에 그게 없는 거예요. 감히 대표 사업자는 여러분이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회장님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센터나 이런 홈파티에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면은 그 자리에 회장님이 가고 그 자리에 내가 가고 그 자리에 국장이 가죠. 그러면
평소에는 1대1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솔하게 있는 걸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가볍지만 그 사람한테는 꽂혀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커지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유통의 혁명이라고 그럴 때 이 유통의 혁명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온라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활성화되는 모든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이걸 집중화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반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근데 그거는 일반 매스 마케팅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김희정 크라운이 두피 사관학교를 열어서 사람의 감성을 열어주고 두피를 열었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그분들이면 이 김희정 크라운이 두피 사관학교 나서 이분들이 더 나이 난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았대. 우리 크라운 사장님도 나한테 와서 하더라고. 인천 식구들이 대단하대. 당신도 느낌이 왔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조련된 거야. 야생마들이 다. 어디 튈지 모르는 사람들 개판 5년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순해지고 말이 잘 들을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노력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뭐예요? ABC가 계속 작동됐던 거예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내 이야기가 계속 됐을 것이고 또 내 강의가 그 사람들한테 와닿으면서 마음이 열렸겠죠.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그까지 와준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한마디 할 때 깊이 있게 듣고 이런 환경들을 이미 리더들이 만들어 놓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내가 더블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제 희망으로 드린다는 생각이 들게요.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초심으로 시작합시다. 이제 정말 오프라인의 강점, 누구도 오프라인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때, 다단계도 끝났고 네트워크도 쉽지 않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이미 증명된 그룹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꽃세트가 움직여야 되고, 태양세트가 움직여야 셀이 움직여야 될 때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던 건데, 그걸 움직이는 것들을 매스 마케팅이 아니라 홈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딥하게 정보가 흘러가고 가치가 전달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깨지지 않는 그룹이 됩니다. 각자가 필요해서. 내 필요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가 필요하고 정말 평생 써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제 제가 감동인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오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고객들 오일 한 명도 안 쓰는데 40명이 다 오일을 쓴다는 거야. 자기는 요즘 막 그룹장님이 했다나 누가 했다나 오일을 코에다 그냥 직접 묻히면 이렇게 살이 타지 하지 말아야겠는데 자기 해보니까 좋더래. 자기는 무조건 다 살이 타도록 하라고 그랬다. 다. 그만 돈을 주셔준다. 너무너무 좋다고 한대. 그 정도 해야 그 정도. 그런 고객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렇게 가치가 우리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전달하겠어요? 엄청나게 전달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여러분이 해왔던 속도가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병이가 주는 멋진 기회, 그리고 회사도 제품도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용이되고 그것이 더 깊은 비전으로 회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회가 더 크다는 걸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중간에서 그런 범퍼링, 나쁜 것은 범퍼링하고 좋은 것은 비켜서서 보여주고 이런 지혜로움을 갖고 비즈니스 한다면은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강의 이걸 좀 마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것 느꼈던 분이나 좋은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